여러분 이것만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나 다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오행을 찾아 그것에 맞도록 옷을 입고 또 액세서리도 하고 또 집도 꾸미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번영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오행을 찾아드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수단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 즉 중심 오행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면 참 좋을 것이나 제가 시간이 되지 않아 제게 오랫동안 공부를 배워온 제자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년월 일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의 중심 오행, 즉 용신을 찾아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제대로 알려주는 철학원 국내에 거의 없으며 이것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철학원 역시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 제자분의 유튜브 영상도 몇 개 보아주시고 또 구독도 좀 해주세요. 네, 약간 보답은 해주셔야겠죠. 여러분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오는 시기, 즉 삶이 가장 행복하고 또 모든 일에서 원활함이 드러나고 또한 모든 일에서 번영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바로 이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산술적으로 300년에 한 번 오는 것이니 이 시기를 겪어보는 사람도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 이 시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인의 사주에서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이라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보통 철학원에서는 용신이나 희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사주에서 모든 오행들이 고르게 순환이 되도록 만들고 또한 기세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오행이 바로 이 중심 오행이라는 것이죠. 하여 이 중심 오행에 맞도록 옷도 입고 액세서리도 하고 또 집도 꾸미고 날짜도 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중심 오행을 제대로 찾는 것은 정말 웬만한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네, 이는 사주학을 제대로 된 스승 아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강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오행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 오행과 보조 오행, 즉 용신과 희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각 오행별로 옷을 입는 법과 또 좋은 색상과 숫자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액세서리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 이에 따라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 꼭 만들어 보세요. 네, 이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대운의 시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유튜브에서 마루인가라는 채널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루인가라는 채널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곳 정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분의 메일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 메일로 여러분의 생년월일시를 보내시고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아주세요 라고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아서 메일로 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의 채널 동영상을 보시면 참 좋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네, 내용도 아주 좋으며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이야기들이니 시간 나시는 대로 틈나시는 대로 한 번씩 꼭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주 상담을 해드릴 때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씩 받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일반 철학원에서 몇만원씩 주고 사주를 받겠지만요.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자신의 기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 맞는 중심 오행과 보조 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각자의 중심 오행에 맞는 마음을 쓰시고 또 색상을 쓰시고 그리고 집안에도 그것에 맞게 무엇인가를 두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제대로 된 풍수법과 상법 또 사주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중심 오행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로 목오행을 중심 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오행을 중심 오행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우선 여러분에게는 봄의 기운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여 색상은 청색과 따뜻한 색 계열이 바로 여러분의 색상이라는 것이죠. 네, 우선 항상 청색의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청색의 물건을 하나 정도 두신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이것이 또 집안의 동쪽에 위치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모고행의 숫자는 바로 1과 2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 숫자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이고, 또 숫자를 사용하실 때는 무엇이라도 이 숫자가 들어가도록 조합을 하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불행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침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침실에 따뜻하고 온화한 것을 두세요. 무조건 침실에 각이진 것, 또 금속성의 재질을 가진 것은 두지 마셔야 하며, 항상 둥그스름한 곡선을 가진 것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모고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은 침실에 그림을 하나 걸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나무나 숲이 보이는 것을 걸어 두신다면 항상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또한 안정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침실 우측 남쪽에 보라색의 물건을 하나 두세요. 네, 가능한 작은 것으로 말이죠. 이는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살려주는 것으로, 이 방향이 바로 모고행을 중심 오행으로 가신 분들의 재물운 방향입니다. 그리고 직업운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거실 우측 남쪽에 금속성의 재질의 물건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사무실이라도 좋으며,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어디라도 좋습니다. 네, 이 금속성의 물건이 우측 남쪽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직업운은 항상 번영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신감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양보와 온화함으로 돈이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시작하는 것에 약하지만 또 시작을 하면 뭐든 잘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절대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주면 저것을 얻어야지, 이걸 이 돈으로 팔면 얼마가 남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돈이 모이지도 않으며 또 벌리지도 않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덤을 주는 사람, 정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은 돈도 잘 모이고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은 무조건 펜이나 메모지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네, 항상 손이 잘 닿이는 곳에 어디든 메모지와 펜을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순간적인 머리는 아주 뛰어나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지 않으며, 또한 자주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네, 이 사람은 번뜩이는 재치와 순발력을 잘 이용하면 이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면 항상 후회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되기에 이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메모지와 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은 가족이 우선입니다. 네, 가족에게 잘하면 무조건 성공이 따르고 번영이 따르게 되지만, 또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 오행을 찾을 수 있는 수단에 관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고행을 중심 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이나, 제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는 것이니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번영 일로를 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